엄마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포크를 내려놓고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의 은행 계좌를 해킹해 그들의 모든 저축을 사회단체에 기부해버렸다. 그날 저녁 서울의 번잡한 강남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모였다. 나는 28살,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독립한 지 3년째였다. 엄마는 여전했다. 지은아, 내 직장은 우리 덕분이야. 우리가 내 대학 학비 대주고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덕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 아니, 분노였다. 내 가슴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 속에 살았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엄마는 전업주부지만 집안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사람. 그들은 나를 투자라고 불렀다. 좋은 학교, 과외, 유학 준비. 하지만 그 모든 게 내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컴퓨터를 좋아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쌓아 취업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덕분지라고? 그 말은 나를 노예처럼 만드는 족쇄였다. 집을 나서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던 동료들이 놀라서 물었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가족 문제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의 은행 계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그 계좌 번호들. IT 전문가로서 해킹은 어렵지 않았다. 보안이 허술한 그들의 앱을 뚫고 들어가 모든 돈을 사회복지단체에 송금했다. 5억 원 그들의 노후 자금 전부. 다음 날 아침 엄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한 거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그 돈은 우리 덕분에 쓰인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복수의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불붙은 거였다. 나는 회사에서 하루를 보냈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지만 집중이 안 됐다. 동료 수진이가 다가왔다. 지은 씨,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는 내 유일한 친구였다. 대학 동기이자 같은 팀원. 나는 그녀에게 털어놨다. 부모님과 싸웠어. 그들이 내 성공을 자기들 공으로 돌리네. 우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 부모님들 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해킹? 그건 위험해. 위험하다고. 나는 이미 위험을 감수했다. 부모님은 나를 키우며 항상 희생을 강조했다. 아버지의 야근, 엄마의 헌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 내가 20살 때 남자친구를 사귀자 엄마는 그런 놈은 안 되라고 했고 결국 헤어지게 만들었다. 그 후로 나는 관계를 포기했다. 일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덕분에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미쳤구나. 그 돈 돌려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빠, 그 돈은 이미 기부됐어요. 증명서도 있어요.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왜 그래? 우리가 내게 뭘 잘못했니? 잘못. 그들의 잘못은 나를 인형처럼 다루는 거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더 큰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의 비밀을 파헤치자. 아버지의 외도, 엄마의 사치.
그걸 이용해 그들을 무너뜨리자. 며칠 후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돈은 내 저축에서 댔다. 탐정은 빠르게 결과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회사 여직원과 불륜 중이었다. 증거 사진이 쏟아졌다. 엄마는 쇼핑 중독으로 빚을 지고 있었다. 나는 그 정보를 모아 이메일로 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기다리자.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내가 한 건 해킹이 아니라 실수 송금으로 위장했다. 증거가 부족해 수사는 중단됐다. 대신 그들은 나를 설득하려 했다. 지은아, 가족이잖아. 용서하자, 이용서.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는 거지 소유하는 게 아니다. 수진이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그녀는 걱정했다. 이러다 내 인생 망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미 망가진 상태였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이제 내가 그늘을 걷어내는 차례였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팀장 자리. 내 노력의 결과였다. 우리 덕분이 아니라? 그 주말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친척들까지.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이가 우리 돈을 훔쳤어요. 친척들은 충격받았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꺼냈다. 아버지의 불륜 증거. 이게 가족인가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야. 복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엔 공허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이게 정말 원하는 건가? 약 1022. 그날 모임 후 집안은 폭풍이 휘몰아쳤다. 아버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일시적인 실수야. 내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달라졌다. 배신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엄마, 아빠의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진 거예요. 엄마는 울면서 물었다. 왜 이제야 말해?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구리 덕분이라고 할 때부터 알았어요. 이 가족은 위선이야. 다음 날 엄마는 이혼을 선언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회사에 사표를 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수진이가 말했다. 지은 씨, 너무 나갔어. 가족을 파괴하는 게 복수야, 복수. 이건 정의였다. 그들이 나를 파괴하려 했으니까? 회사에서 일은 잘 풀렸다. 새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마쳤다. 상사가 칭찬했다. 지은 씨, 내 재능이 빛나네, 재능. 부모님은 그걸 인정 안 했지? 항상 불이 덕분이라고.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엄습했다. 꿈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내가 왜 그래?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나는 수진이에게 털어놨다. 나 후회할까 봐. 수진이는 안아주며 말했다. 늦지 않았어. 화해해봐. 화해. 불가능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 살고 엄마는 친정으로 갔다. 나는 그들의 연락을 차단했다. 대신 더 큰 복수를 준비했다.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회사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곧 소문이 퍼졌다. 아버지는 명예퇴직을 강요받았다. 엄마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한 짓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이게 둘이 덕분의 결과예요. 엄마는 슬프게 웃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미안해, 미안.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밀어냈다. 늦었어요.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가족 문제 심각하대 소문이 새나간 모양이었다. 나는 더 고립됐다. 수진이만 남았다. 그녀와의 우정이 깊어졌다. 나랑 같이 살래? 혼자 있으면 위험해. 나는 고마웠지만 거절했다. 이 싸움은 나 혼자서.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엄마가 전화했다. 지은아, 와봐. 내 아빠가. 나는 망설였다. 가야 할까? 결국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옳았어. 미안하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빠, 이제 와서. 퇴원 후 아버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엄마는 여전히 이혼을 추진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봤다. 내 복수가 가족을 해체시켰다. 하지만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다. 수진이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아니, 우정에서 사랑으로. 그녀는 말했다. 지은 씨, 내가 강해서 좋아요. 하지만 내 강함은 가면이었다. 속으로는 상처투성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나왔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상사가 질책했다. 지은 씨, 집중해. 나는 사과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이게 복수의 대가인가? 엄마가 다시 왔다. 지은아, 같이 살자. 내가 없으니까. 나는 거절했다. 엄마, 이제 각자 살아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울었다. 가족이 그리웠다. 진짜 가족. 복수의 불길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대신 후회가 피어났다. 내가 너무 나갔나?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전쟁은 계속됐다. 약 982.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승진했다. 이제 부팀장. 회사에서 인정받는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했다. 수진이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그녀도 피곤해 보였다. 지은 씨, 가족과 화해해.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나도 안 돼. 화해. 어떻게? 아버지는 이제 택배 일을 했다. 불륜 소문으로 재취업이 어려웠다. 엄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그들의 삶이 무너진 걸 알면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더 파헤쳤다. 엄마의 빚도 그녀가 쇼핑으로 진 1억 원. 나는 채권자에게 연락해 압박을 가했다. 빨리 갚으세요. 엄마는 울면서 왔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내가 왜 이렇게 됐니?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덕분이라고. 그 말에 엄마는 무너졌다. 미안해. 내가 독립할 때부터 불안했어. 내가 떠날까 봐. 불안. 그게 사랑인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어쩌면 그들도 피해자일까?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내 실수로 프로젝트가 지연됐다. 클라이언트가 화났다. 상사가 말했다. 지은 씨, 내 개인 문제가 일에 영향을 주네. 나는 변명했다. 죄송해요. 고치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모님 탓을 했다. 그들의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진이가 제안했다. 상담 받아봐. 트라우마일 수 있어. 나는 처음으로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당신을 괴롭히네요. 용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용서?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어린 내가 부모님과 웃는 꿈 깨어나 눈물이 흘렀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걸까? 아버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화 좀 하자.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성공한 게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표현을 잘못했어. 미안하다. 나는 물었다. 왜 불륜을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외로웠어. 내 엄마와의 관계가. 대화가 길어졌다. 아버지의 약함을 봤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다. 인간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빠, 나도 미안해요. 하지만 아직 용서할 수 없었다. 엄마의 비 문제가 터졌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다. 엄마는 절박했다. 지은아, 도와줘. 나는 망설였다. 도와. 왜? 하지만 수진이가 말했다. 도와. 그게 내 자유야. 나는 일부 돈을 빌려줬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엄마는 감사했다. 고마워. 지은아, 그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회사에서 복귀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동료들이 박수쳤다. 지은 씨, 최고야. 그 순간 우리 덕분이 아니라 내 덕분임을 느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더 깊은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 어린 시절 트라우마.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가 나를 망쳤다. 상담에서 알았다. 당신은 복수로 그걸 채우려 해요. 나는 결심했다. 대면하자.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화하자. 그들은 왔다. 긴장된 분위기. 나는 말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 엄마는 울었다. 대화는 싸움으로 변했다. 나는 집을 나섰다. 다시 시작인가?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팀장. 회사에서 인정받는 위치. 수진이와는 연인으로 안정됐다. 결혼할까? 그녀의 말에 웃었다. 생각해봐. 부모님과의 관계는 냉전 상태. 가끔 연락하지만 깊은 대화는 피했다. 아버지는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회사지만 안정됐다. 엄마는 빚을 갚고 요가 강사를 했다. 그들의 삶이 재건되는 걸 봤다. 내 복수가 무의미해 보였다. 어느 날 사고가 났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 중상이었다. 엄마가 전화했다. 지은아, 와봐. 내 아빠가 위독해.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사랑해. 그 말에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나도 사랑해요. 아버지는 회복했다. 그 사건이 전환점이 됐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진짜 대화. 엄마는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너무 엄했어. 내 행복을 생각 안 했어. 나는 대답했다. 나도 너무 갔어요. 복수로 상처 줬어요. 용서의 시작이었다. 수진이는 기뻐했다. 잘 됐어.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 우리는 가족 모임을 자주 가졌다.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성공하면 해외 지사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었다.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 상사는 이해했다. 아버지와의 산책. 그는 말했다. 내 직장은 내 덕분이야. 우리가 아니라 왜 그 말에 웃었다.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과거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상담을 계속했다. 천천히 가세요. 상담사의 말대로. 엄마와 쇼핑을 갔다. 오랜만에.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따뜻했다. 우리는 웃었다. 수진이와 결혼 준비. 부모님도 참여했다. 축하해, 그들의 축복이 소중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교훈이 남았다. 가족은 용서와 이해로 유지된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진짜 자유. 결혼식이 다가왔다.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수진이와 나는 행복했다. 부모님은 웃으며 앉아 있었다. 지은아, 축하해.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글썽였다. 하지만 과거가 떠올랐다. 그 한마디. 우리 덕분에 이제는 웃을 수 있었다. 그게 시작이었지만 끝은 화해였다.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다. 미국 지사. 갈까? 수진이는 함께라면 부모님은 걱정했다. 조심해, 나는 약속했다. 자주 올게요. 이별 파티. 가족과 친구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다. 상처를 넘어선. 비행기에서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내 인생의 전쟁터. 하지만 이제 평화. 새 삶이 시작됐다. 미국에서 적응했다. 수진이와의 신혼생활. 행복했다. 부모님과 화상통화. 건강해. 그들의 걱정이 따뜻했다. 어느 날 편지가 왔다. 엄마의. 지은아, 내가 없어 그리워.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눈물이 흘렀다. 나는 답장했다. 엄마, 사랑해요. 복수의 여파가 사라졌다. 대신 사랑이 채워졌다. 회사에서 성공했다. 프로젝트 리더. 내 덕분이라는 말 대신 팀 덕분이라고 했다. 삶은 계속됐다. 가시적이고 논리적이며 감정적인 한국 드라마처럼. 몇 년 후 나는 귀국했다. 아이를 낳았다. 딸 부모님은 손녀를 보며 울었다. 예쁜 애 가족이 완성됐다. 그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화해를 가져왔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우리 덕분이 아니라. 삶의 교훈, 용서가 가장 강한 무기다.